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깜짝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죠. 1년 만에 방문을 했고요.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5억 달러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군사 원조를 약속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재건주를 사야 되나 방산주를 사야 되나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명석한 알고리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핵심을 파악해 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도 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해튼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1년 만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뭐 1주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기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전쟁이 지난해 2월 24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좀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건지 조금 더 불태우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뭔가 의도를 갖고요. 그리고 또 지원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러시아의 총공세설이 지속되고 있죠. 이게 영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알고 보니까 올해 1월부터 러시아가 계속 총공세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지금까지 막혀왔고 그렇다면 언젠가 한 번은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러시아라는 나라에서도 푸틴 대통령도 사실 이 정도까지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의 정당성, 의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뭔가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1년을 기념하는 측면, 1년을 잘 버텨냈다라는 측면에서 5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여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여론에 좀 민감하고 둔감한 그런 대통령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그 정치 경력 때문인지 이 내부적인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을 좀 타겟팅하는 모습도 분명히 저희가 봤으니까요. 요즘은 이 얘기가 좀 한창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 이 피로라는 게 말 그대로 피곤하다 이 뜻입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뭔가 원조를 좀 해줬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이거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이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5억 달러 규모의 원조 이걸 약속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반발이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우방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면서 뭔가 다른 요소들을 좀 걷어내고 이제 이쯤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을 때가 됐다. 슬슬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측면의 시그널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는 이제 원조를 그만하자고 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원조를 함으로써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방산주냐 재건주냐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최근에 그 ITA라는 ETF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방산 관련 ETF인데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일단 뭐 최근까지의 방산 수요가 높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다는 5억 달러 규모가 군사 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방산 업체들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미국이 이렇게 뭔가 확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러시아가 그럼 우리 무섭다 안 해야겠네? 총공세 그런 거 백지화시켜야겠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군사적 긴장감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방산업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그럼 재건주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게 사실 전쟁이 1년이나 되기도 했고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슬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베팅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재건도 들어가야 되고요. 단순히 이 캐터필러 같은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튀르키예 사태 이런 것들도 계속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하죠. 바로 이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찰풍선. 진짜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그 1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고 뭔가 유럽 전선은 유럽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프랑스나 영국, 독일 쪽에 러시아 전선을 좀 맡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2 갈등, G2 대결, 패권 전쟁 이런 것들만으로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미뤄왔다는 분석들이 분명히 나왔었고 지금부터는 러시아 전선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중국과 상대하겠다라는 측면의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찰풍선 얘기도 슬슬 나오고 또 관련해서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좀 신경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올해 초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공군 사성 장군이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2년 안에 본인 생각으로는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다. 이게 물론 미국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의 전체 입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남중국해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뭐 맞붙는다,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투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식을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당분간 계속 좀 뭔가 군사적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 특히나 정찰풍선을 보고 어쨌든 미국이 파이어 버튼을 누른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렇게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방산주를 단기적으로만 볼 땐가 라는 측면의 생각에서는 조금 더 변수를 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안고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K방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태조 이방원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요. K방산이라는 거는 뭐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군 전역자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산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구조적 성장세를 맞이했다, 성장기를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재건 역시나 우리에게 또 일가견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SOS를 좀 보냈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쪽의 섹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방산주 먼저 한번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입니다. 굉장히 견조합니다. 신고가를 어느새 또 경신해냈고요. 사실 K주식에서 이런 종목, 이렇게 견조한 종목 찾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도 금세 다시 따라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는 배경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수혜주, 재건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두 종목 모두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계속해서 이렇게 탄력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AI 보고 국내 증시에서는 뭐 SM 뭐 계속 보고 이렇게 뭔가 좀 이슈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좀 단순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도주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사실 이 결론을 좀 풀이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조금은 현타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주, 뭐 전쟁이 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길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길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더 체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전개해 봤고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고요. 그리고 재건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단순히 재건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글로벌 그 리쇼어링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장을 짓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섹터는 사실상 전체적인 큰 흐름, 리쇼어링, 탈세계화를 지배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 주도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AI 2차 전지 막 급등하는데 그걸 다 버리자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좀 오래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시장에서 좀 내가 승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이런 주도 섹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